제가 그 경매 채팅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봤었던 얘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대표적인 얘기가 경매 컨설팅을 껴서 해야 되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매 컨설팅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우선 쉽게 뭐 말씀드리면은 경매 컨설팅 뭐 본인 자유죠. 이게 뭐 컨설팅을 이용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 물론 그 경매 하시면서 처음은 상당히 그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좀 어색하고 그리고 경매에 대한 위험 부담을 모르기 때문에 경매 컨설팅이라는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하게 되어 있어요. 경매를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뭐 경매를 내가 업으로 삼지 않겠다 아니면 그냥 딱 하나만 낙찰을 받고 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 경매 컨설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좋아요. 이렇게 경매 이 컨설팅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이런 전문가의 손길이 아무래도 닿기 때문에 일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고 그리고 낙찰가도 그 경매 회사에서 낙찰가를 좀 찍어주고 어느 정도까지 넣으셔야 낙찰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경매 컨설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경매 컨설팅 비용이에요. 우선 그 입찰 자체 했을 때 입찰을 대리 입찰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입찰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보통 입찰 대행의 수수료는 한 건당 50만 원 정도를 받아요. 통상 뭐 정해진 게 수수료는 한 5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마 보통은 50만 원 정도까지 까지는 안 받고 한 30만 원 선에서 경매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낙찰 대금의 1.1%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한 550만 원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억짜리를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110만 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1억짜리 낙찰을 받게 됐을 땐 200만 원, 최소 200에서 1.1% 중에 높은 금액으로 가격 책정이 들어가요. 수수료가. 그래서 성공 수수료죠. 뭐 낙찰 수수료. 낙찰 수수료가 200만 원에서 1.1% 중에 가장 큰 거, 금액이 큰 거로 해서 컨설팅 회사에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2억짜리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뭐 22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우선 그리고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후에 저희가 명도를 해야 되겠죠. 명도하는데 인도명령 신청이 들어가죠. 따로 명도 소송할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하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을 바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인도 명령을 근데 셀프로 신청하게 되면 뭐 3만 원 안쪽에서 내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컨설팅 손으로 빌리게 되면은 컨설팅에서는 아마 한 5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통상 아마 명도 신청은 인도 명령 신청은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컨설팅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선에 비용이 또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인도명 신청을 했죠. 신청하고 난 다음에 내용 증명을 또 써야 되겠죠. 명도하는. 그래서 내용 증명은 한 건당 그 한 건에 대해서 한 10만 원 정도의 내용 증명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장당. 그래서 한 건당 그렇게 들어가고 또 만약에 그거에 대해 협의가 안 됐을 때 또 2차적인 또 내용 증명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통상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대출에 관여해서도 아마 컨설팅 회사에서 직접 그 찍어주는 그런 대출 사무실을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을 이용을 하면서 법무사도 마찬가지로 그쪽 법무사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법무사 비용과 대출 쪽에서도 약간의 수수료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명도비라는 게 우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인도명 신청까지 다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점유자하고 협의를 하는데
보통 이사비를 요구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살게 해줘가지고 기간을 조금 더 들여서 이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컨설팅 회사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사비를 주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사비는 보통 통상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주게 됩니다. 왜냐면 낙찰자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 그리고 그 점유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200에서 많게는 300, 뭐 평수가 크게 되면 한 500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한 경우는 또 이사비가 오히려 안 들 수도 있어요. 이사비가 안 들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사비를 주었다라고 해서 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뭐 나쁜 컨설팅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사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출과 뭐 소유권 이전 다 끝내는 거고요. 근데 컨설팅은 이렇게 해서 뭐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이런 걸 신청해서 명도하고 이사를 내보내고 대출과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내는 게 좋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컨설팅을 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명 바지를 낍니다. 바지. 바지라는 걸 껴서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예요. 5억짜리 아파트인데 이 물건이 경매로 해서 4억 원에 나왔습니다. 4억 원에 났으면 보통 경매에 입찰하시는 분들은 5억짜리 아파트면 한 4억 5천 선 실거주일 경우에 4억 5천 선, 많게는 4억 6천 선에 한 쓰는 추세예요. 지금은 그렇게 쓰는 추세인데, 그래서 4, 5천만 원 정도 좀 절약하는 추세인데, 컨설팅에서는, 왜냐면 컨설팅에서도 이게 낙찰을 받아야 내가 성공 보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의뢰자한테 좀 이렇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낙찰을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요. 여기서 낙찰을 받아들여야 내가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나도 엄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좀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어떻게 해서든 받게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억짜리 물건인데 4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임에도 경매 컨설팅에서는 4억 9천 정도에 쓰자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면 4억 9천이면 보통 낙찰이 돼요. 쉽게 돼요. 컨설팅 통하면 당연히 쉽게 되는 이유가 그건데, 보통 4억 5천 써서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물건인데 4억 9천까지 좀 무리해서 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순위가 내가 4억 5천 써도 낙찰이 받을 물건인데 4억 9천을 쓰자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차순위가, 두 번째 차순위가 4억 5천으로 들어왔어요. 4억 5천으로 들어왔으면은 이 갭 차이가 4천만 원이 나잖아요. 1등인 나와 2등인 차순위와의 갭 차이가 4천만 원이 납니다. 그럼 제가 그 컨설팅 그 사장님한테 그러겠죠. 아니 지금 이 차순위하고 뭐냐, 가격이 4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4억 7천 정도 썼으면 그래도 2천만 원 조금 절약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경매 컨설팅에서는 4억 9천을 쓰면서 주변인들을 불러요. 주변인들을 불러가지고 낙찰가를, 야 내가 지금 하나 의뢰를 받아가지고 4억 9천에 입찰을 들어갈 건데 네가 같은 날 법원에 1시에 와서 같이 들어갈 때 네가 4억 8천5백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바지를 붙였던 게 4억 8천5백 붙었으면 낙찰자는 4억 9천에 낙찰이 됐죠? 나는. 그러면 그 컨설팅 회사 보고 고맙습니다. 4억 9천에 낙찰이 됐네요. 4억 5천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4억 9천에 낙찰이 됐어도 이게 4억 9천에 낙찰이 된 게 아니라 밑에 바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수법이 이렇게 바지를 끼는 수법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염두를 많이 해두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바지를 보통 한 3명까지 이렇게 껴서 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그래서 뭐 4억 5천원에 충분히 낙찰될 물건을 4억 9천에 쓰라고 유도를 하면서 4억 8,500, 4억 8,300, 4억 7,900 이런 식으로 해서 바지를 껴놓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낙찰자 기분이 좋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하나 또 알아주실 게 의정부 같은 법원은 의정부 같은 법원은 차순위를 안 가르쳐줘요. 내가 차순위 2등과의 차순위의 금액 차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바지를 안 들어가요. 바지를 들어갈 이유가 없죠. 만약에 단독이다라고 했을 때 바지를 넣겠죠. 왜냐면 단독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바지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인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입찰을 했다. 1등부터 10등까지 다 낙찰가를 불러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바지를 보통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무조건 뭐 컨설팅이 나쁘다라는 것보다 컨설팅 중에서도 컨설팅 엄연하게 그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줘야 나한테 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매 컨설팅의 세계예요. 뭐 제가 뭐 컨설팅 쪽에서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론 컨설팅이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상당히 예측 잘하시고 가격에 대해서 낙찰 잘 받으시고 그렇게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컨설팅 뭐 소신껏 내가 어느 가격에 쓰겠다라고 하게 해서 입찰 대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고지고대로 믿고 뭐 너무 전적으로 컨설팅 업체에서 맡겨서 하시면 안 좋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간단히 그 컨설팅 업체 쪽에 의뢰를 했을 때의 안 좋은 점, 물론 좋은 점은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분은 꼭 본인이 염두를 해두시고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